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태국에 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좋은 차도 많아졌고요. 점점점 태국도 발전을 하면서요. 외제 고급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아직도 일본의 차들이 굉장히 많죠. 서민들의 월급은 2만 바트 정도 내외, 3만 바트 이하, 이렇게 100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렇게 적은 월급으로 살기 때문에 좋은 차, 비싼 차를 많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 벤츠라든가 BMW 같은 이런 고급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요, 일반 서민들이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부의 세습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예전부터 이어왔던 잘 사는 그런 레벨의 귀족층,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유하는 차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벤츠 이런 것들도 많이 보급이 되고, 태국도 소득 수준이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문화, 생활, 사회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좀 렌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벤츠는요, 그 부의 상징, 권위, 어떤 사회적 위치의 상징이 되는 차량이죠. 자, 오늘 제가요 벤츠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한번 보시면서요, 한국과 태국의 가격,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면은 벤츠들이 굉장히 많죠. 벤츠나 BMW 흔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차량도 많고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요, 태국하고는 분명히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요, 이 벤츠의 브랜드, 이게 굉장히 좀 하이 레벨, 높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를 타는 사람은 일반 부자들이 아닌 어떤 고급층, 속히 말하면 하이소라든가요, 위의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이 레벨이 굉장히 높은 상류층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캠리라든가 어코드 이 정도 급을 타면요, 저 사람은 중산층에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들 다 인식을 합니다. 한 달 월급 100만 원 이하로 1억짜리 차, 이런 차량을 쉽게 살 수가 없죠. 캠리나 어코드는 약 150만 바 정도 내외를 하거든요. 150만 바시면은 대략 한국 돈으로 5천, 6천, 7천 이 정도 레벨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뭐 6천만 원, 7천만 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태국 사람들 월급이 한 달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6천, 7천만 원짜리 차를 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 6천, 7천만 원보다 2배 비싼 뭐 1억대가 넘어가는 벤츠, BMW 이런 차들을 대하는 그 자세가 좀 다르죠. 태국 사람들 소비 성향이라든가요, 삶의 스타일로 봤을 때 평생 저금을 해도 이렇게 벤츠라든가 BMW 사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벤츠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보통 부자들이 타는 캠리 이런 급이 아니라 사회적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요, 뭐 벤츠의 S급이라든가 좀 고급 차량이 지나가면요, 경찰 신호를 좀 위반을 하고 이런다 하더라도요, 경찰들이 눈 감고 그냥 모른 척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정부 고위 권력 있는 사람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서로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권위가 대단하죠. 큰 쇼핑몰을 또 가보면요, 벤츠라든가 BMW 이 자리를 위한 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 막혀도요, 고급 승용차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이 쇼핑몰 측에서 막아놓고 있거든요. 일반 차량은 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비싼 고급 차량만 될 수 있는 슈퍼카 이런 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급 차가 벤츠가 들어오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발렛 파킹을 해주죠. 한국처럼 뭐 수수료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서비스 차원으로요. 높은 분들이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런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발렛 파킹도 해주고요. 심지어는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데도 부킹을 안 해도요, 이 고위층 이 벤츠를 타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태국 사회에서는요, 이 벤츠라든가 이 고급 차량의 지위가 아주 높습니다. 뭐 기타 포르쉐라든가요, 벤틀리라든가요, 더 많은 종류의 차량도 있죠. 하지만 태국에서는 그런 차량들이 뭐 일반 서민들한테 익숙하게 이렇게 보급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벤츠 그러면은 세계 차 브랜드답게 이쪽에서도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저희도 한때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좋은 차를 타야 된다. 중형차 이상을 타지 않으면은 손님들이 보는 눈, 시각, 시야가 저 사람은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좀 돈이 있었으면 중형차를 탔을 텐데 아직 가난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소형차를 타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태국에 와가지고는 작은 차를 탔었는데요. 그렇게 타면 안 된다. 손님들의 권유로 중형차급 이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도 지금 중형차를 타고 있기는 합니다만 언젠가는 돈을 벌면 벤츠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물론 들기는 듭니다. 우리 집사람도 벤츠 CLA급 제일 저렴하지만요, 벤츠로 가야 된다고 우기는 주장하는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저희들 형편이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또 제 성격상 차량에다가 뭐 1억씩 투자하는 한국보다 2배나 비싼 이런 차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제가 탈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업상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뭐 사야 될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요, 한국보다 대략 2배가량이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죠. 태국의 뭐 세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수입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추세는 점점점 벤츠가 많아집니다. 그래도 저렴한 2급 이하 CLA든가 뭐 이런 급들은 좀 저렴하지만요, S급으로 올라갈수록 이 고급 차량, 이 차량값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도 이런 고급 S급이 지나갈 때 또 대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태국의 권위 있는 레벨, 계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단순히 겉으로만 보지 않는 이런 계급 사회가 있다는 걸 바로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싼 벤츠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태국에서는 한국보다 얼마나 값이 차이가 나는가, 이 정도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국 정치와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외국인으로서 뭐라고 할 말도 없고요. 제가 관여할 만큼 지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차값, 차량값, 차량 정보, 간단한 정보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